전 국토의 약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 그 형태는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은 것이 특징.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파괴력이 엄청날 뿐 아니라 속도가 어마어마해 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재해, 산사태. 제대로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해, 산사태 안전수칙을 알아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사태. 산사태는 산지의 사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의 일부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에 의해 붕괴, 중력에 따라 비탈 아래로 흐르는 현상인데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잦은 지진의 발생 등 전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역시 빈발화,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 면적 236헥타르에 복구비만 462억 원에 이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전국에 지정, 취약지역에 구조물을 시설하는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연락망, 대피소 점검 등 주민 대피체계 강화, 산사태 예측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구조물 외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사후복구 중심에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자연재해, 막을 순 없지만 평상시 알아두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전조현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다면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의 증가는 땅속의 지하수가 일정량 이상 초과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춘다면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산사태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 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제 산사태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알아봅니다. 먼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 준비를 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유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119나 가까운 주민센터, 각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합니다. 기상 상황 및 행정기관 연락 상황을 문자 메시지 또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산림재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지정된 대피 장소나 마을 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피 시 산사태 발생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에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줍니다. 대피 후엔 기상 등 위험 상황의 추이를 확인합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일반 주민은 뉴스 자막 방송,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경보 발령 지역을 확인하고 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산림 내에 있을 경우 계곡부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112나 119 긴급 전화로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사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만 잘 숙지한다면 산사태 더 이상 특별한 재해가 아닌 극복 가능한 재해일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지하 공간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2022년 8월 수도권에 쏟아진 엄청난 집중호우와 2022년 9월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1호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 공간의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침수, 이렇게 행동하세요. 지하 공간 이용자 행동 요령.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있을 경우 만약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경우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에는 혼자서 문을 열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일반 성인의 신체 위치를 기준으로 출입문 개방 실험 결과 수심이 30cm 이하일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문 개방이 가능했지만 수심이 40cm인 종아리 높이에서는 남성은 가능, 여성의 경우 개방이 불가했습니다. 수심이 50cm인 무릎 높이의 경우엔 남성과 여성 모두 문 개방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수심이 무릎 이상으로 차올랐을 경우엔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에서 계단으로 대피 시에는 신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구두나 하이힐,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의 경우엔 장화 속으로 물이 차 대피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만약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신속한 대피에 도움이 되고 대피 시에는 난간을 잡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대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물이 조금이라도 유입된다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 시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를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려 하거나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은 두고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자 행동 요령. 차량에 탑승했거나 차량 운행 중 침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창문이나 천장 썬루프를 열어 대피하고 창문도 열리지 않을 경우엔 좌석 목받침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합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할 경우엔 차량 내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합니다. 차량 운행 중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으니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창문을 깨서 탈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 요령. 아파트, 빌라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물을 막아주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시 이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호우 시에는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즉시 지하 공간 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건물 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차량 이동이나 확인 등을 위해 지하 공간에 진입하는 행동은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차올라 생명을 앗아가는 침수 사고. 평상시 철저한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철거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에서 실물 화재 재현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 긴급구조 11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산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 실험이 열렸는데요. 이곳이 오늘 실험이 열릴 세트장입니다. 실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화재가 났을 시 출입문 개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은 두 곳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실물 화재 재현 실험인 만큼 안전 점검은 필수. 아파트 안으로 투입된 소방관이 두 곳의 세트장에 동시에 불을 내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건물 밖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데요. 한 곳에서만 연기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집에선 5분쯤 지나자 집안 전체로 불길이 치솟고 순식간에 검은 재가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집안에서 시작된 불길은 문 밖까지 번져 아파트 복도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타오릅니다. 와, 불길이 금방 커지네요. 반면 현관문을 닫은 집은 불이 시작된 곳 주변에만 불이 조금씩 옮겨붙은 모습. 화재 실험은 30분이 지난 후 종료됐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현관문을 닫고 실험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 주변의 벽면과 가구 일부분만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관문을 개방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은 내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은 재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개방한 곳은 완전히 탄 모습, 개방하지 않은 곳은 일부만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현관문의 개방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 화재가 났을 때 현관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관문을 열어놓게 되면 공기의 공급로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지거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시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반대편인 베란다로 대피해야 하고요. 젖은 수건으로 연기의 차단로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평소에 막아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주먹이나 발길질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긴급구조 119였습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가 답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현관을 통해 대피가 어렵다면 집 안에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10층 이하 높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왕관기를 이용해 대피합니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리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말고 집 안에 머물면서 창문을 닫아 테이프나 젖은 수건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상황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집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피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화재나 붕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 건물 붕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올바른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안전과 생명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주변을 살펴 대피로를 찾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홀의 강한 벽체, 건물 안 큰 기둥 옆에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가방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입과 코는 옷이나 천으로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만일 붕괴된 건물 내에 갇히게 될 경우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벽이나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림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켜두되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주기로 꺼두고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모서리, 기둥 옆에서 기다립니다.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여기. 올바른 대처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서운 재난. 지진은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으로 생긴 파동이 지표면까지 전해져 집안을 진동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건데요.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은 사전 예보마저 불가능한 재난이기 때문에 평소에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런 일이 있었어? 폰인가?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세요. 여의치 않으면 방석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감싸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세요.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서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아시죠? 다 같이 모인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 있게. 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 무엇일까요? 아마 핵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핵폭발 시 폭발로 인한 충격 말고도 폭풍과 열, 방사능을 방출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 복사선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20kg급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반경 1.7km 내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사망하고, 폭풍은 4km 이내, 방사선은 최소 30km까지 피해를 유발한다고 하죠. 또 전자기파는 강력한 전자장을 발생시켜 반도체의 전자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 핵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핵공격 시 민방공 경보가 울릴 텐데요. 이때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건물 지하 같은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해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생활 필수품,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 비상 대비물자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금방이라도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럴 땐 거주지의 화재 대피 시설이나 화장실, 외부에 있다면 배수로 같은 곳에 핵폭발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폭발에 따른 충격과 섬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물질인 낙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이나 비닐 등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필요하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샤워를 하여 오염된 물질을 씻어냅니다.